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영상의 댓글에서 어떤 분이 폴란드에서 우리 흑표 전차의 엔진 결합 문제가 기사화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는 과거에도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저 혼자만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역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될 리는 없고 끝내는 폴란드에서도 기사화되어 버렸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L3 해리스가 벌써 우리로부터 수주한 조기 경보기인 피닉스의 제작을 위한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의 개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보잉의 2737 조기 경보기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4대의 조기 경보기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원래는 이미 우리는 2737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이 개발하는 E7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잉이 너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요구해서 다른 기종을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한 기종이 미국의 L3 해리스가 제안한 조기 경보기인데요. 최근까지도 이 기체에 정식 이름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 이 기종을 피닉스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도입을 취소했던 E7 조기 경보기를 미국 의회가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피닉스의 도입을 중단하고 E7을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미 L3 해리스는 우리로부터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을 인도받아서 개조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은 기체 개조를 담당하는 L3 해리스가 체계 통합을 담당하고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엘타사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항공기 제작업체인 봄바디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32년까지 4대의 조기 경보기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2대는 미국 현지에서 L3 해리스가 제작을 하고 2대는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이 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기체를 포기하고 E7을 도입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중급육이 추가 도입 사업도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이 사업에서는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에어버스의 KC330과 미국 보잉의 KC46이 경쟁 중인데요. 이것도 알려진 것과 달리 일각에서는 우리 공군은 KC330을 도입할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공군 의견이고요. 이번 2차 사업에 KC46을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공군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군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요. 결론은 이번 2차 공중급육이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게 이런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약속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업을 공군 마음대로 미국산이 아닌 다시 유럽 에어버스의 KC330을 구매한다면 그만큼 다른 미국산 무기를 우리는 대신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달리 사실상 이번 사업의 결정권은 공군에게 없고 KC330을 도입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KC330을 도입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미국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게 되고 최근에 미국이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었죠. 결론은 관세를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KC330을 다시 도입한다는 건 공군 마음대로 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지금 L3 해리스는 이 피닉스 조기 경보기를 대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린 대만의 무기 방산 전시회에 모형을 전시하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L3 해리스가 이 기체를 대만에 제안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대만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조기 경보기가 E2K인데요. 최근에 대만은 E2K를 E2D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보유한 E2 조기 경보기는 6대뿐이고 당연히 이 기체는 다른 조기 경보기에 비해서 비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짧고 그래서 여러 대의 조기 경보기를 항상 공중에 배치하려고 하면 더 많은 조기 경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E2D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대만에 대한 E2D의 추가 판매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조기 경보기의 추가 판매를 승인하지 않은 건 중국이 두려워서는 아니고요. 아마 저희 짐작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서 E7의 도입을 취소하면서 그 대안으로 거론한 게 E2D였기 때문에 이 기체를 미국 해군에 우선 배치해야 해서 당분간은 수출이 불가능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추가 조기 경보기가 필요한데 추가 조기 경보기의 확보에 실패를 했고 그 대안으로 L3 해리스가 피닉스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만과 우리가 같은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FA-50은 미국 해군의 훈련기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FA-50과 미국 보잉의 T7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FA50은 원래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기체를 금속으로 만들어서 기체의 기골이 튼튼하고 그래서 항공모함에 착함 가능하게 개조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FA50의 최대 강점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FA50에 비해서 복합재로 제작된 보잉의 T7은 기골이 약하고 그래서 항공모함에 착함하게 개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개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까지도 미국 해군에서는 새로운 훈련기 도입 사업의 요구 조건에 항공모함 착함 기능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터치앤고라고 해서 훈련기가 항공모함에 터치하고 다시 날아오르는 기능까지는 요구했는데요. 최근에는 바로 이 터치앤고도 요구 조건에서 빼버렸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해군이 보잉의 T7을 선정하기 위해서 보잉에게 유리하게 요구 조건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최근에 미 해군에서 신규 조종사 훈련 과정을 개편했는데 신규 조종사 훈련 과정 중에서 항공모함 착함 훈련 과정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해군의 조종사를 훈련시키는데 항공모함 착함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 솔직히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문제는 지금은 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자동 착함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고 이게 조만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훈련 과정에서 아예 착함 훈련을 빼버리고 당연히 훈련기에도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 착함 기능을 개발한다고 해도 비상시라는 게 있는데 아예 훈련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어쩔 수 없는 미 해군의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지금 조종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미 해군이 조종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모함 착함입니다. 조종사가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는 만큼 어렵고 그로 인해서 항공모함 조종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조종사 지원율도 떨어지고 이미 미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조종사들도 민항기로 이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하는 비상훈련까지도 미 해군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 해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우리의 FA50이 가지는 최대 장점이 사라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 소식은 우리에게는 달가운 소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폴란드에 판매된 흑표 엔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를 낸 곳은 폴란드의 경제 전문 매체인 포르살이라는 곳으로 상당히 공신력도 있고 기존부터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폴란드 관련 기사에서 많이 인용하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2월 6일경에 이 포르살에서 흑표 전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폴란드의 SNS에서 흑표 전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걸 포르살에서 직접 폴란드 정부에 문의를 했고 폴란드 정부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 이걸 포르살에서 정식 기사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국산 엔진인 DV27K에 문제가 있다는 건 확정입니다. 그리고 포르살의 기사와 별도로 폴란드 국방부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고요.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일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부품의 조립 과정에서 조립 결함이 발견되었지만 엔진의 구조적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전력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야전부대에서의 DV27K에 대한 평가를 저도 과거에 전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다더라 하고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세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좋을 것도 없고 일부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것을 저 스스로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DV27K는 구 두산 인프라코어, 현 HD현대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흑표 전차용 엔진으로 과거 시험평가 과정에서도 전차의 가속력이 떨어졌지만 우리 방사청에서 요구 조건을 재조정해서 어거지로 시험을 통과시킨 엔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변속기를 만드는 S&T에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변속기는 내구도 테스트에서 아주 약간 모자라서 탈락을 했음에도 채택을 하지 않은 것에 반해서 엔진은 ROC까지 변경해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S&T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엔진은 ROC 변경까지 하면서 통과시키고 변속기는 그러하지 않은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엔진이 실제 전차 부대에 배치된 다음에도 실제 운용 병력에게서 나온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분명 DV27K가 정해진 신뢰도는 충족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독일제 엔진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용군에서도 이 엔진은 상당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고
이 영향이었는지 그 후로 우리 군은 다른 국산 엔진을 개발할 때 단 한 번도 두산 인프라코어를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K9 자주포의 엔진이나 장갑차용 공통화 엔진 등은 전부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닌 STX가 개발하거나 개발 중입니다. STX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일제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한 회사로,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DV27K 엔진이 독일 엔진과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독일제 엔진과 상당히 다르게 만들어진 것에 반해서 STX는 자신들이 개발한 K9 자주포의 엔진 등을 독일제 엔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서 DV27K에 비해서 아주 높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STX가 독일 MTU사의 엔진을 아주 많이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고, 어차피 MTU사는 주로 선박용 엔진 등을 만드는 회사여서 엔진의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TX는 MTU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지적 재산권 문제를 피해가고, 그러면서도 독일 엔진과 거의 같은 구조로 엔진을 만들어서 아주 높은 신뢰성을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신규 엔진의 개발을 두산 인프라코어, 현 HD현대 인프라코어에게 맡기지 않고 전부 STX에게 개발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폴란드 국방부가 왜 우리 엔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감싸는지입니다. 그건 지금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흑표 전차를 제3국,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우리의 천무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천무 발사대와 탄약은 전부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흑표 전차를 채택을 하면 폴란드에서 흑표를 생산해서 그 나라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폴란드와 우리는 한 배를 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표 전차의 엔진 문제를 굳이 폴란드 정부가 나서서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폴란드에서 발생한 엔진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라고 발생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결론은 이 문제가 부각되어서 수출에 좋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흑표 전차의 국산 엔진인 DV27K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이 엔진이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 엔진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흑표 전차용 엔진 다음에 개발되는 국산 엔진은 전부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아닌 STX가 개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 군에서 이 엔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갑 장비의 엔진 중에서는 이 DV27K가 가장 신뢰도가 낮은 엔진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자꾸 모로코에서 우리 흑표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의 특정 언론이 외국의 외신들을 인용해서 모로코가 우리 흑표 전차를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블로그, 그리고 이탈리아 군사 전문 매체, 폴란드의 디펜스24 등 외신을 인용해서 계속 모로코가 우리나라에 흑표 전차를 구매할 거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 소식들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외국의 여러 매체들에서 모로코가 우리 흑표를 구매할 거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 모로코가 우리 흑표를 구매할 거라고 생각을 한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들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거짓말은 아니고요. 문제는 기사의 출처가 한 가지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작년인 2025년 4월경에 모로코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한했고, 이 당시 모로코의 장관이 우리 흑표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흑표 전차 400대와 장보고3와 천공지대공 미사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로부터 수입해갈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그 당시 모로코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현대로템을 방문한 건 모로코가 구매할 열차의 전동차 문제 때문이지 흑표 전차 때문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현대로템을 방문을 했으니 현대로템 측에서 흑표 전차도 소개를 한 것일 뿐이고, 이때 이걸 바탕으로 모로코가 우리 흑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국내에서 나왔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때 당시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들은 바로 이런 국내 기사를 인용해서 기사를 내보냈고, 우리의 국내 언론은 1년 전에 국내 소식을 좀 더 늦게 전한 외국 언론의 기사를 또 국내로 퍼다 나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이야기지만 최근에 나오는 모로코가 흑표 전차에 관심을 표했다는 기사의 시작점은 모로코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1년 전에 열차의 전동차 문제로 우리 한국의 현대로템을 방문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도 1년 전 기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사가 아닌 모로코가 우리 흑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지,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모로코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에 방문한 이후에 흑표 전차를 모로코가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재 모로코는 구식 전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새로운 전차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로코는 각종 구식 전차 말고 M1A1 전차 200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전차 도입 사업을 해서 M1A2 세투3 전차 162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모로코가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로코가 폴란드나 이라크같이 갑자기 급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신규 전차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또 다른 신규 전차를 도입하는 사업을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모로코가 우리 흑표를 400대를 수입할 거라는 건 말 그대로 사실무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미 해군에서 해군의 조종사들에게 아예 착함 훈련을 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완전히 충격으로 다가오네요. 솔직히 아마 미 해군에서 자동 착함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여러분은 저에게서 거의 처음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자동 착함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으셨겠지만 그로 인해서 아예 해군에서 조종사들에게 착함 훈련을 안 시킨다는 건 여러분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 두산 인프라코어 현HD 현대인프라코어의 흑표 엔진인 DV27K 엔진은 솔직히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는 현대로템의 흑표 전차 증산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진의 생산량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당연히 이번 소식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흑표 전차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점입니다. 아마 그럼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국가들에는 독일 MTU사의 엔진을 달아서 수출하면 되고 국산 엔진은 중동 국가에만 제공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폴란드 등에 수출되는 K9 자주포와 크랩 자주포의 차체에도 국산 엔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도 독일산이었고 이걸 STX에서 국산화를 했고 STX는 이 엔진을 독일 엔진을 기반으로 국산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STX는 독일의 MTU와 협약을 맺고 중동 지역은 국산 엔진을 그리고 유럽 지방은 독일 엔진을 탑재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에 공급되는 K9이나 크랩 자주포의 엔진에도 국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MTU사의 엔진 생산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나 PGH-2000 자주포의 공급이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MTU사의 엔진 생산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MTU사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차나 자주포의 엔진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폴란드에 판매되는 K9에 우리가 개발한 국산 엔진을 탑재해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 흑표에 탑재할 엔진을 독일 MTU사가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흑표를 도입하는 유럽 국가도 현대인프라코어의 DV27K의 신뢰도를 믿을 수 없어도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 엔진이 국산 엔진이기 때문에 중동 시장 등을 개척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흑표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심 저는 이 엔진의 개량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최소한 아직까지는 DV27K 엔진의 개량형을 개발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흑표 전차의 엔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